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일본과의 이야기를 14편 일본의 오해, 15편 일본의 오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지울 수 없는 연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나이의 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마주 앉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일본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번쩍하는 성광이 보이더니 거대한 구름이 피어 올랐는데, 이것은 목구리 코끼리 구름이고, 이어서 다가온 열 폭풍은 지옥에서 사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9일 후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항복을 선언하고, 또 18일 후 1945년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해 있던 45,000톤, 길이 271m, 너비 33m의 미국이 태평양 전쟁 종식을 위해 1년 전에 급하게 건조한 함 중의 하나인 미주리 함상에 연합군 사령관 메가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미복에 중절모를 쓴 채로 지팡이를 짚고서 항복 문서에 조인하기 위해 천황을 대신해서 예무 대신 도구 시계놀이가 쩔뚝거리며 나타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사람이 일본과 우리 사이에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일본 이름 도고 시계놀이, 조선 이름 박무덕, 1882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돌아가십니다. 정묘제란 당시에 일본 시스마로 끌려간 조선인 도공들의 리더인 박평희의 후손입니다. 조선인의 핏줄을 가진 그가 사찰이 극에 달했던 그 시기 제국주의 때 외고관 임용시험 자격 신원조사를 통과한 것은 지금까지도 수십 개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출신지와 가계도를 조금만 살펴보면은 100% 조선인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좌우간 이 사람은 나의 시르가와에서 박수성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박수성은 도공으로서 사업에도 성공하고 도공으로서도 성공하고 사업으로서도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재력을 바탕으로 가고시마 시내로 이주를 해서는 명문 도고가의 주식을 사들여 도고성을 취득합니다. 그 후 당당하게 일본인으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박무덕이도 도고 시계놀이가 됐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의 출신을 알고 가짜 사족이니 조선진이 하고 막 놀리며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자 이 소녀는 점점 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공부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고시마 7고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 제국대학 동문학과를 졸업한 후에 예교관 시험을 삼수 끝에 나이 30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없던 사내에게 더욱 말이 없게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합격 후에 만주 봉청 지금의 심양입니다. 영사관 보러 첫 부임을 기다리는데 결혼을 약속한 독고 명문가의 처자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가 옵니다. 출신 성분 조사에서 조선인이라는 게 밝혀진 모양입니다. 그 뒤로 결혼을 포기하고 살다가 37 노총각 때 아이가 5이나 딸린 독일인 이혼녀 에리드 라몬드와 결혼을 하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음에도 조선인 피를 가졌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외교관 시험을 합격하고 고향으로 왔을 때 맨 먼저 옥상궁을 참배를 합니다. 이 옥상궁이라는 데 뭐 하는 데냐면은 나의 시로가와에 있던 당군을 모신 당군사당입니다. 외무부 본부국장 시절에는 퇴근길에 조선인 과장 장철수를 선실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사실은 나도 조선인 피를 가졌다네, 열심히 하게, 인내라는 말을 소중히 하고 라며 격려를 했답니다. 그가 봉천에서 상해 영사 시절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1932년 4월 29일 매헌 윤복일 의사가 상해 홍커우 공원, 지금의 리신공원입니다. 그래서 천장절 행사 중이던 그곳 단상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의 전쟁의 실이라고 생각하던 사라카와를 사령관을 죽이는 등 많은 사상자를 냈을 때 단상에 있다가 다리를 다쳐 지팡이를 짚고서 미주리함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41년 외무 대신이 되어서는 미국과의 교섭, 8.15 직전의 포츠담 선언, 이 포츠담 선언은 연합국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선언입니다. 포츠담 선언을 수락 여부, 이때는 일본 수뇌부에 군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옥세를 주장하는 가운데 외롭게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자고 합니다. 수상 도조 히데키를 제치고 천황에게 직보를 해서 강령호 회의에서 12대 3으로 수락 결정을 받아서는 15년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전후 전쟁이 끝나고 그는 극동 군사재판소에서 20년형을 받습니다. 전범으로 분류돼가지고 서가모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1950년 7월 23일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나이가 68이었고 일본의 침략으로 한반도가 분단되고 6.25 전쟁이 발발한 소식을 듣고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감회를 들을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때 그의 감회를 들으면 참 궁금한데 말이죠. 재판 도중 그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진주만 공습 때 일본 해군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우길 때 그는 거짓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생가를 비롯한 발자취는 일본 국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폐허로 변합니다. 그 후 폐허로 남아있던 그의 생가는
2000년 들어와서 일본이 살만해지니까 나라를 절멸의 위에서 구해낸 사람으로 재평가하면서 그의 생가에는 기념관이 들어서고 일본 관방장관이 추모하는 비도서가 있습니다. 아내 그 에리와의 사이에서 딸 하나만 있었는데 외동딸 이름이 이세인데 이세를 자신의 비서관과 결혼을 시켜서 양자로 삼습니다. 이 아들이 주미대사를 여기만 도고 후미코이고 또 후미코에서 그에게서 아들 상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은 이렇게 도고 시게이코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했고 동생 도고 가즈히코는 북미국장, 주미대사 등을 거쳐서 퇴직을 했는데 현역 시절에 김대중 납치 사건, 문세관 사건을 다룬 경력이 있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외교관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이러한데 어찌 일본과의 관계를 사무라이들이 칼 휘르듯이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는 언제나 강경파가 득세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그 국가, 그 단체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사람은 묵묵히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도를 당하고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잃을 정도로 외롭지만 먼 훗날을 보고 살아갑시다. 좌니 우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에 가면 없습니다. 죽거나 도망을 갔다가 살만하면은 나타나서 큰 소리를 치지요. 굳은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도고 시게놀이 아니 박무덕 씨의 생을 돌아보면서 저를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서만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